자, 이제 기출픽 물리학 14강 페이지 114페이지 114입니다. 자, 이 반도체 부분은 개념만 잘 잡으면 누구나가 다 맞출 수 있는, 그렇지, 쉬운 부분입니다. 쉬운 부분.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려워. 자, 우선은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올라? 삼성전자가 떠오르지, 그지? 그래서 반도체는 반만인 도체야.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놈인데,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전류가 흐르는 물체가 반도체야.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에는 제일 먼저 무슨 반도체가 나옵니까? 순수 반도체가 나와, 그지?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 근데 이 순수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요걸 봅시다. 여기 규소가 하나 있어, 그지? 그럼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이야, 그지? 여기에 또 다른 규소가 딱 있어, 그지?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지? 또 여기에 또 규소가 있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는 거야. 또 여기에 규소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너무 적나? 자, 그러면 여기에 찍어줘야 되겠지, 그지? 이 녀석은 여기에다가 찍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봐야 될 게, 또 여기에 규소가 있고, 여기에 규소가 있고, 그러면 전자 4개씩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죠? 됐습니까? 공유결합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규소 있잖아, 그지? 요 규소를 하나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려, 그지? 없애버리고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 그지? 아니, 이제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자, 지금은 이제 순수 반도체입니다. 순수 반도체는, 자, 규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 저마늄 이것도 외우세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아, 내가 6개라고 그러니? 4개, 4개야, 그지? 그러니까 규소를 보게 되면 맨 안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전자가 일단 2개가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껍질의 바깥에 전자가 4개가 있어, 그지? 이런 식으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규소가 14종 원소야, 그지? 그럼 14개면 사실은 얘 안쪽에도 또 껍질이 하나 있긴 있어, 그지?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고, 그죠? 8개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맨 바깥쪽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그걸 이제 생략해 놓고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4개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 14종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당, 그지? 이 원소 하나당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야.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원소 규소가 있잖아, 그지? 얘도 4개를 내보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소 하나 중심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4마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서로 하나씩 내려줘서 이런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순수한 규소만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규소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반도체, 얘는 뭐가 없어서 불순물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어서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야, 그지? 근데 니네가 보더라도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꽉 차 있잖아, 그지?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보이잖아. 전류가 잘 안 흘러, 순수 반도체는. 항상 전류가 잘 흐르려면 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됩니까? 전자 이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자, 여기에, 자, 원래 전자가 4개가 있는 거는 누구 거야? 요 규소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얘 하나 주고, 그지? 얘도 하나 주고, 얘도 하나 주고, 얘도 하나 주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일어나는 이런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해야지.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의
전자 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양공이라는 표현과 자유전자가 나오잖아. 그지? 만약에 또 하나, 여기에 있던 이 전자가, 뭐 색깔을 칠할까? 딴 데로 도망갔어. 없어졌어. 그지? 맞지? 그럼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 부분은 무슨 전화를 띱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지. 그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 양공. 전자가 빈 자리야. 그치? 전자가 도망가고 빈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등장하는 이제 용어가 이제 자유전자, 그 다음에 양공이라는 용어가 나와. 그죠? 자유전자, 양공. 요 용어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유전자와 양공. 자유전자, 양공. 자,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는 어떤 조건이냐면 낮은 온도에서는 이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자유전자나 양공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지? 그러니까 솔직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가 전하 나르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전하 나르게가 자유전자 아니면 양공이야. 자유전자 아니면 양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에 있는 요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죠? 그래서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 요거 중요합니다. 약간의 불순물을 넣으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전류가 잘 안 흐르다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용어 외우세요.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도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핑. 그지? 뭐 약물 검사하는 도핑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그지? 약물 검사, 도핑 검사 하잖아. 그지? 운동선수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핑. 자, 그래서 이 도핑은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넣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하는데 도핑의 재료는 주기율표의 13조 또는 15조 원소야. 알겠지? 13조 또는 15조 원소를 도핑했을 때 이제 어떤 반도체가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반도체가 나옵니까? 불순물 반도체. 그지? 그러니까 고유 비고유보다는 이렇게 외우세요. 순수 반도체 이런 용어로 외워라.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이제 첨가하는 거지, 그지? 도핑한 반도체로 불순물 종류에 따라서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P형, N형 반도체, 그지? 어떤 놈들이 P형이 되고 어떤 놈이 N형이 되는지. 자, 영어로 P가 뭐의 첫 이니셜이냐면 positive. 양의, 긍정적인. 같이 들어봤지?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음의, 부정적인. 그래서 양공하면 P형 반도체, 자유전자 하면 N형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positive, 긍정적인. 자, 양의,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떤 놈을 도핑하는지 꼭 외우세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를 도핑합니다. 알겠습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 자, 예시도 외워야 돼.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알겠습니까? 모스 만들면 있으니까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외워? 붕알인간. 알겠니? 붕소, 알루미늄, 인듐, 갈륨.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선생님 저는 너무 많아요 하면 붕알 정도는 외울 수 있지, 그지? 이거 아니야. 붕소, 알루미늄 13조 원소야. 알겠죠? 원래 꽉 찰려면 야야 규소 하나가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근데 걔가 하나 빠져나오면 전자 4개가 부족해지지. 여기에 13조 원소가 들어가더라도 3개만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하나가 부족하잖아. 양공이 생긴다고. 그지? 빈자리가 양공입니다. 양공. 그래서 항상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무엇이 보이나요? 빈자리 양공이 보이지, 그지? 그래서 공유결합 8 전자가 부족하여 빈자리에 양공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양공이 주요 전하를 운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아직 이 원자가띠, 전도띠, 이 고체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안 배웠는데, 일단 고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라는 게 있고 전도띠가 있어, 그지? 그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슉 넘어갈 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조금 이따 시간 남으면 할게요. 자, 그래서 양공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가띠, 그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겨서 올라가기 더 쉬워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모르게 되면 원자가 전자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체에서는 이제 에너지띠라는 걸 사용하는데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갈 때 여기에 사다리가 하나 더 있으면 디딤발이 하나 더 있으면 올라가기가 더 쉽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작은 에너지로도, 그치?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우세요.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 도핑이야. 13족 원소로 규소나 또는 점화륨을 대체하고, 그리고 양공이 생깁니다. 여기 쉽잖아, 그지? 파지티브, 양의. 자, 그 다음에 무슨 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까? N형 반도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얘는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원소, 15족 원소, 그지? 제일 흔한 게 우리가 쉽게 외우고 있는 건 인이잖아, 인, P. 그지? 15족 원소. 자, 인과 비소, 안티모니.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그러니까 규소 하나 빼내고 얘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하나 남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남는 이 자유전자 있잖아, 그지? 이 놈에 의해서 자,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남은 전자가 주로 전하를 운반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또 아까 고체인 경우에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슉 올라가야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디딤발을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딱 놔둬, 그지? 그러면 여기에 올라갔다 퉁 올라가기 쉽지, 그지? 그래서 남는 전자에 의해 무슨 띠? 전도띠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띠는 조금 이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전도띠 아래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주요 전하 운반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꼭 외워라. 이거 외우면 그냥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한 문제 잘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배웠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라는 개념이 나와.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야. 접합이라는 건 붙여놓은 겁니다. 접합. 그러면 항상 우리가 외울 때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많이 있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은 자유전자가 많은 그냥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놨는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배웠어?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류작용. 그럼 다이오드를 쓰는 이유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류는 어느 쪽 방향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으면 항상 P형 반도체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N형 반도체 쪽으로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왜냐면 아까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전극을 이쪽을 마이너스 극 이쪽 플러스 극 쪽으로 딱 달아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극과 전자 사이의冲력에 의해서 자유전자는 이쪽으로 양공은 이쪽으로. 그지? 그래서 항상 요 접합면에 양공과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해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듯이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오르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이야.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얘 기호로 표시할 때 삼각형에다 머리. 그지? 그럼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지? 그게 다이오드야. 알겠습니까? 그 다이오드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게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어떤 때만 전류가 흐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 순방향의 전압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역방향의 전압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순방향의 전압은 야, 좀 옳은 표현 같잖아. 그지? 이 경우에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역방향의 전압이 걸으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뭘 봐야 되냐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이 전극 연결 너무 중요하다. P형은 파지티브지, 양해야, 그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전원의 플러스 극에 연결돼야 돼. N형 반도체는 전원의 무슨 극에 연결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극에. 자, 그래서 요 전원 연결 방법이 너무나 중요해. 그지? 요 꼭 외우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P형 반도체 쪽에는 전극, 전지에 무조건 플러스 극이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은 뭐야? P형 반도체가 P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지를 얘기할 때 가늘고 길잖아. 그지? 긴 게 무슨 극입니까? 긴 게 플러스 극이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여기 전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긴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이쪽이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니까 P형 반도체가 연결돼야 돼. 자, 이쪽은 마이너스 N형 반도체. 왜 이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P형 반도체에는 포지티브니까 플러스가 많아. 맞지?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극을 봐.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입자와 마이너스 극 사이에는冲력이 작용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극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놈과 요놈 사이에冲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려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이 접합면에 양공과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그지? 그래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접합면에 양공과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흐른다는 얘기야?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요. 이거 다시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PM 접합면을 통해 P형 반도체의 양공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N형 반도체의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여 결합합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쉽게 통과하므로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근데 P형 반도체는 아까 양공이지. 그러면 얘의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양공과 자유전자가 양쪽으로 붙어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의 이동이 있어, 없어? 없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지? 이때를 역방향 바이어스 또는 역방향의 전압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P형 반도체 전원에 자 플러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야? 마이너스 극이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 전류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알겠니? 어렵지 않지? P형 양공 N형 자유전자야. P형 양공 N형 자유전자. 자, 그래서 아까 다이오드의 역할이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했냐면 정류작용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요 내용인데, 자, 이걸 그럼 또 알아야겠지. 여기에 전류 중에서 교류와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류를 먼저 해볼까? 자, 여기에 전류의 뭡니까? 세기. 그 다음에 요게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 세기와 방향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 요런 흐름이 뭐예요? 교류야, 교류. 맞니? 그런데, 자, 전류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방향과 세기가 변하지 않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류라고 얘기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전자기기들은 안정적인 전압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직류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은 다 직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이 전등 이런 거 있잖아. 그지? 220V짜리. 얘들은 다 교류야. 알겠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당 한 60번, 60Hz면 60번, 120Hz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당 120번 바뀌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요 위로 가는 건 플러스, 아래로 가는 건 마이너스, 위로 가는 건 플러스, 아래로 가는 건 마이너스야. 그지?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만 살려놓는다는 얘기야? 요 플러스 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만 살리고 얘들은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 정류작용이야. 알겠니? 정류. 좀 느낌이 정화시키는 느낌이지. 그지?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놈들은 놔두고 거꾸로 가는 놈들을 없애버리는 요게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이오드.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이제 어디에 이용하냐? 뭡니까? 다이오드, 요 LED, 이런 전등이 다 다이오드야. LED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다이오드가 있냐면,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전류가 흐를 때만 뭐가 방출합니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다리가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어. 그지?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극에 연결돼야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LED의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면 빛이 발생이 됩니다.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값띠에 있던 양공으로 전이하면서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빛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그지? 과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우리가 쓰는 뭐 리모컨 있잖아, 그지? 리모컨 수신부, 뭐 자동문, 뭐 이런데 많이 쓰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LED 전등을 보면 색깔이 다양하잖아. 그지? 그래서 LED의 재료로 어떤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띠 간격이 달라지고, 띠 간격이 어떻습니까? 띠 간격이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쫙 올라와 있지, 그지? 딱 시험에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여기 다이오드가 있어, 그지?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는, 자, 양공이라는 놈이 풍부하고요. 여기에는 자유전자가 풍부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라고 치자, 그지?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봐, 여기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지? 쭉 따라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여기가 긴 게 플러스지? 쭉 따라와서 여기 플러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봐. 플러스 극으로 자유전자가 1로 이동을 해버려. 양공이 1로 이동해버려. 그지? 그러면 지금, 자, 여기 A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흘러요, 흐르지 않아요? 양공과 자유전자가 양 끝으로 붙어버리잖아.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얘를 어디에 연결했습니까? B에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지?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양공이 밀려가고 자유전자가 밀려가잖아. 아, B에 연결하면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알겠어? 집중해야 돼. 이해돼? 좀 이따 물어봐서 모르면 떼찌한다. 자, 그러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지, 그지? 정류작용 맞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그치? 원자가띠의, 자, 항상 아까 고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고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맨 바깥쪽에 원자가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상의 요 위에 무슨 띠가 있냐면 전도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던 이 전자가 넘어가야 돼, 알겠니?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흡수해야 돼, 그지? 목적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전류가 흐릅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저항에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역방향의 바이어스가 연결되어서 맞고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역방향의 전압이 걸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 있는 전자와 양공이 서로 어떻게 돼? 교차되니까, 그지? 결합하는 거 맞는 말이지, 그지? 자, B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